자, 알고리즘 문제 해결 전략 제8장 동적계획법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첫 번째 용도, 주로 이제 우리가 최적화 문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 적용을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의 수 문제하고 확률 문제, 여기에도 이제 동적 계획법을 사용하면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 카운팅 하는 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확률 카운팅, 확률도 결국은 이제 전체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그 조건에 맞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요 경우에도 우리가 DP가 적용될 만한 요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경우의 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완전 탐색을 하려면은 주로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호출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입력 크기에 대해서 대부분 지수적인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되겠죠. 뭐 2의 n승 이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먼저 완전 탐색 브루트포스 기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모든 경우를 선택하는 어떤 재기 호출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설계를 한 다음에 이 재기 호출 과정에서 중복되는 경우를 배제하거나, 아니면 탐색 공간을 축소한다. 즉 이전에 호출에서 결정한 요소들을 가지고 어떤 입력을 없애거나 축소 안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DP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메모리제이션을 적용해서 우리 캐시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면 계산을 하고, 마이너스 3 아니면 계산을 안 하고 바로 리턴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경우의 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제 DP를 선택한 거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DFS, BFS를 하면서 이렇게 탐색 공간을 축소하니까 이거를 백트래킹 혹은 브랜치 앤 바운드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알고리즘 푸는 기법의 이름이 뭐냐, 그걸 가지고 머리 싸매고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적용할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또 새로운 문제를 응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타일링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타일링을 어떻게 DP를 적용하느냐, 요 문제가 이제 굉장히 또 그거 유명한 문제죠. 자, 2 곱하기 n 크기의 사각형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2 곱하기 1 크기의 타일이 있어요. 이 타일로 채우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하는 거. 물론 이제 타일은 겹쳐서는 안 되고 90도로 회전할 수는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주어진 조건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n이 5이다. 즉 2 곱하기 5라는 얘기죠. 그죠? 5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를 요렇게 세우면 요렇게 눕힐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를 이쪽에 세우면 요렇게 눕힐 수 있고, 요렇게 세우면 요렇게 얘도 이제 거꾸로 하면 여기 세우고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3개 세우고 눕히고, 이렇게 3개 세우고 눕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한 개 세우고 좌우로 이렇게, 그 다음에 다 세워서 붙이고. 그래서 요게 이제 2 곱하기 5 사각형이 있으면 요 2 곱하기 1 사각형으로 타일로 채우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둘, 넷, 여섯, 8가지다. 자, 그러면은 이걸 뭐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런 문제들은 수학적으로 안 풀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 완전 탐색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타일링 방법의 수를 우리가 풀 때 이 경우의 수가 이제 n이 아주 커지면 이제 숫자 값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C나 자바로는 풀 수가 없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 큰 값 100000007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해라. 이렇게 이제 모듈러 연산을 해서 출력해라 해줘야
빅 인테저 연산을 안 하니까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첫 줄에는 테스트 케이스 수, 그 다음에 자연수 n이 주어지면 요 n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다 출력해주면 됩니다. 물론 요걸로 나눈 값으로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3이면 한 개밖에 없다 그러네요. 3이면 2 곱하기 3이면 테스트 케이스가 3이고 1이면 2 곱하기 1이면 그냥 이렇게 세워서 출력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우리가 5인 경우는 9개 왜 9개지? 아까 8개 아니었나? n이 5이면 8이 나왔던 것 같은데 n이 100이면 이제 7, 8, 2, 2, 0, 4, 0, 9, 4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이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타일링 방법의 수는 9개 나온 게 신경 쓰이네. 지금 찾아보려니까 녹화를 중단해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타일링 방법의 수는 완전 탐색으로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떤 사각형이 있으면 제일 왼쪽을 타일로 채우고 나머지를 이제 제기호출로 또 채워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일 왼쪽을 이 사각형의 왼쪽을 타일로 채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나오죠. 한 개를 세로로 세워서 채우는 방법, 두 개를 가로로 눕혀서 채우는 방법. 요렇게요. 자, 요거를 요렇게 채우면 요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n-1 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제기호출로 또 채워 나가면 되죠, 그죠? 반대로 요렇게 두 개로 눕혀서 채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요거를 채우면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몇 개가 되죠? 2 곱하기 n-2가 되죠. 자, 요까지만 보면 이제 여러분들 갑자기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가 떠오릅니까? 피보나치 시퀀스, 피보나치 수열 문제죠, 이거. 여러분 아마 피보나치 수열의 응용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걸 딱 보면 이거 피보나치 문제네 라고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피보나치를 아니까 여러분들이 제기식 찾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타일링 n은 2 곱하기 n 크기의 사각형을 타일로 덮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타일링 n은 한 개로 채우고 타일링 n-1 했는 거 하고 두 개를 높여가지고 세우고 타일링 n-2 했는 거하고를 더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요 수식이 나오니까 이제 완벽하게 피보나치 수열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메모이제이션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피보나치 수열 배울 때 이 그거 배열에다가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 해봤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가 1이고 1이면 더하기해서 2 더하기해서 3 더하기해서 5 더하기해서 8 이렇게 쭉 그거 쌓아나가는 훈련은 이미 해봤기 때문에 쭉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기존에 사용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메모이제이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시 배열을 써서 중복 계산은 방지한다.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하겠죠, 그죠? 타일링 해가지고 n을 주면 요거를 1보다 작거나 같으면 return 1을 한다. 그러니까 그거 1이면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return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타일링이 없으면 0이 리턴 돼야 되는데 이거를 1로 리턴하네. 이것도 좀 이상하다. 어쨌든 자, 그래서 캐시 위드스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 캐시라는 배열의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미 계산됐다는 얘기죠, 그죠? 아니면 이제 캐시를 초기화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초기화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면 타일링 n-2 더하기 타일링 n-1을 해주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숫자가 아주 커지니까 뭐 10만 넘어가도 확 커지니까 모듈로 모드 해가지고 리턴 캐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1일이니까 2 그 다음에 3 5 8 13
21, 34 이렇게 쭉 나가는 피보나치 피보나치 수열 문제다 라는 거를 너무나 명확하게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죠, 그죠? 이게 그거 1로 t를 캐시, 일종의 캐시죠, 그죠? 1로 쭉 적용해 놓고 난 다음에 w가 100일보다 작을 때까지, 지금 이제 n이 1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을 테니까 100보다 작을 때까지 tw를 tw-2 더하기 tw-2 1을 했는 거를 모듈로 해서 저장해서 이제 그거 쭉 저장해 놓고 이걸 쭉 출력해 주면 되죠, 그죠? 자, 문제는 이제 저렇게 이제 아주 간략한 피보나치 수열로 바로 대입할 수 있는 문제는 코딩 테스트에 잘 안 나올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1번 문제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조금 이제 응용이 돼서 나옵니다. 어떻게 응용이 되느냐? 첫 번째 응용으로 이제 비대칭 타일링 문제를 한번 봅시다. 어심 타일링 요 문제인데, 자, 똑같아요. 2 곱하기 n 크기의 사각형이고 2 곱하기 1 크기의 타일로 채우겠다. 똑같죠, 그죠? 근데 좌우 대칭인 경우를 제외하고 좌우 대칭이 아닌 경우의 수만 찾으래요. 무슨 말이냐면 얘하고 얘는 좌우 대칭이 아니죠. 얘도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이 아니죠. 얘도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걸 보면 얘는 좌우가 대칭이죠. 이제 빼버리죠. 얘도 보면 가운데 놓고 왼쪽에 오른쪽이 대칭이죠, 그죠? 그래서 얘도 빼고, 그래서 n equal 5일 때 좌우 대칭이니까 6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 어떻게 풀지? 이거를 비대칭 타일링의 방법을 센다고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n이 커지면 그 모듈러 값을 출력해주고, 입력은 테스트 케이스와 n, 그 다음에 출력, 경우의 수 출력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면 좌우 대칭인 것밖에 없죠. 그 다음에 2x 2면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세우거나 요렇게 세워야 되니까 둘 다 좌우 대칭이 되고, 그래서 없어요, 그죠? 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면은 2가 나온다는 거죠. 90이면 9, 1, 3, 2, 2, 7, 4, 9, 4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좌우 대칭인 거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아마 이 문제를 굉장히 복잡하게, 물론 그렇게 풀 수도 있겠지만 책에도 좌우 대칭인 걸 직접 카운팅하는 방법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문제 쉽게 풀려요. 모든 타일링은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대칭일 수도 있고 비대칭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비대칭 타일을 카운팅해라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 구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해봤잖아요. 그건 피보나치 수열이니까 아주 간단했죠, 그죠? 거기서 대칭 타일링을 카운팅해서 빼주면 되잖아요. 이게 이 발상의 전환,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집합이 전체 집합이 이건데 어떤 부분 집합 이거를 구하라고 하는데 요걸 다이렉트로 구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그러면 다 구하는 것도 쉽고 요거 구하는 것도 쉬워. 그러면 다 구해가지고 요거 구해가지고 빼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립니다. 이건 이제 문제를 딱 봤을 때 초창기에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근데 그게 답이 아닌데 발상에 전환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이제 삽질하기 시작하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겠지만, 여기서는 그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칭 타일링을 카운팅하지 말고 비대칭 타일링을, 아니지, 거꾸로 비대칭 타일링을 카운팅하지 말고 대칭 타일링을 카운팅해서 빼버리잖아요. 왜 대칭 타일링 카운팅하는 게 쉬우냐면 대칭 타일링의 경우에는 n이 만약에 홀수면
n이 홀수면은 이제 가운데 한 개 세워놓고 왼쪽과 오른쪽은 이 크기가 같아지네. 예를 들어서 n이 5면 한 개 이렇게 세어보면 이게 2고 2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대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빼버리면 된다. n이 짝수인 경우는 정가운데에 세로 타일 두 개를 놓고 좌우 대칭이 되죠. 왜냐하면 요렇게 놓고 요렇게 이제 n-2 나누기 n-2 나누기 2 요게 이제 되니까 좌우 대칭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굳이 이걸 안 놓고 절반씩 그냥 나눠도 이렇게 돼도 대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거 카운팅해 나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비대칭 타일링 문제를 해결하는 동적 계획법 알고리즘은 이제 어시미트릭한 거를 카운팅 하자는 거죠. 그래서 n을 받으면 만약에 짝수면 이거 홀수구나. 나눠서 나머지가 1이면, 즉 홀수면은 타일링 위드스 빼기 타일링 위드스 마이너스 나누기 2로 나눈 전체 에서 2로 나눈 거를 빼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더하기 모드 해가지고 퍼센트 모드 한 거는 왜 더하기 모드를 해주냐면 우리가 이제 실제 값이 아니고 모듈러 값을 리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32 모듈러 30 이게 전체가 만약에 32다 모듈러 31 하면 얘가 1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뭐 2 모듈러 4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2 모듈러 31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얘가 2가 되잖아요, 그죠? 그 1-2 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돼버립니다. 마이너스 값이 돼버리면 모듈러 하면은 저거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다시 모드만큼 더해가지고 다시 모듈러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값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일종의 이제 이 문제 자체가 이제 모듈러 워낙 큰 수니까 모듈러 값을 그거 해가지고 답을 정하다 보니까 요렇게 이제 요런 트릭이 들어가는데 사실 요새 코딩 테스트에서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올 거예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요게 중요하죠, 그죠? 홀수이면 전체에서 나누기 2 했는 걸 빼가지고 리턴 해주면 되고, 짝수라는 얘기, 짝수이면 전체에서 왼쪽에 거 빼기, 그 다음에 왼쪽에 거 이제 빼기 1 했는 거를 그거 빼고, 그래서 이제 최종 리턴 저거 되는 값을 리턴 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타일링이라는 우리 함수는 앞에서 구현해 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타일링 방법을 구하는데 요놈, 그러니까 요놈은 전체 타일링 구하는데 내가 요거를 뺏는 거, 요거하고 요거를 대칭을 카운팅 해가지고 빼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놈은 요거 그러니까 요렇게 요거하고 대칭인 거하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거하고 대칭인 거를 이제 빼준 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로 싱크로너스한 거, 그러니까 시메트릭한 거, 싱크가 아니고 시메트릭. 그 대칭 전체의 경우의 수를 카운팅해서 대칭인 놈하고 대칭이 아닌 놈하고를 이렇게 비대칭인 놈하고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칭을 구하라 그러면 대칭인 거를 구해 가지고 빼주면 된다. 요 이제 발상을 하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데는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타일링 문제 풀어봤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